이들은 왜 거총을 하고 줄지어 서 있을까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온몸을 바쳐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놈들이 있다면 사람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세트한자 580강입니다. 오늘은 벌릴 열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벌릴 열자입니다. 벌릴 열자는 벌리다는 뜻이 있고 늘어서다는 뜻도 있습니다. 벌리다는 것은 일을 계획하여 펼쳐놓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 벌릴 열자는 죽음뼈 할자 부수에 칼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중에 죽음뼈 할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끝을 말하는 것이죠. 칼도자는 칼을 의미합니다. 무기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벌릴 열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칼을 들고 벌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하려고 무장한 병사들이 연병장에 줄지어 늘어선 모양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려고 연병장에 도열한 병사들의 모습을 벌릴 열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한 군인들이 연병장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모양이 바로 벌릴 열자입니다. 이들은 곧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각오를 하면서 열지어 연병장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가 벌릴 열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명렬전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렬전무는 이름을 앞에 뒀다는 뜻으로서 성적이 좋아서 앞자리에 선다는 뜻입니다. 또 도열이나 정렬이라 할 때도 벌릴 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벌릴 열자에 또 하나의 구슬을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벌릴 열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매울 열자입니다. 매울 열자는 맵다는 뜻도 있고 기쁘다는 뜻도 있고 세차다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글자를 매울 열자로 보기보다는 기쁠 열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매울 열자는 벌릴 열자와 불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벌릴 열자는 벌리다는 뜻이 있고 도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화자는 불을 의미하고 열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매울 열자는 벌리고 서 있는 군인의 열정이 맵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맵다라는 것은 결기가 있고 야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앞둔 전사들의 세찬 열정이 맵다라는 것이죠. 격렬한 전쟁을 앞둔 병사들의 뜨거운 열정에서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을 맵다라고도 설명하는 것이고 세차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전투에 참여하라고 하는 군인들의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느낌인 것이죠.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격렬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매울 열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투에 참여한다면 더 큰 느낌이 있는 것이죠. 더 세찬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격렬한 기분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의 벅찬 감정을 기쁨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순국열사가 있습니다. 순국열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싸운 열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격렬하다든가 선열이라 할 때도 매울 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법식 내자입니다. 법식 내자는 법식을 의미하고 규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법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 법식 내자는 사람인 변에 벌릴 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 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벌릴 열자는 벌리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법식 내자는 사람들이 벌리는 게 법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순서에 맞추어 차례로 서 있는 모양을 법식 내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따라 순서대로 서 있는 이 모양이 법식 내자입니다. 반드시 군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식당에 가서 줄 서 있는 그 모양도 법식 내자인 것이죠. 그 상황에 맞춰서 줄 서 있는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람들이 순서에 맞춰 차례로 서 있는 모양을 법식 내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고래시상이 있습니다. 고래시상은 전례를 참고하여 상을 주다는 뜻입니다. 옛 전통에 맞추어 관습대로 상을 주는 것을 고래시상이라 합니다. 또한 차례나 비례한다고 할 때도 법식 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벌릴 열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찢을 열자입니다. 찢을 열자는 찢다는 뜻도 있고 분할하다는 뜻도 있죠. 이 찢을 열자는 벌릴 열자와 옷 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벌릴 열자는 벌리다는 뜻이 있고 옷 의자는 옷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찢을 열자는 옷을 벌리는 게 분할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옷을 벌리는 게 찢는 것이라 설명하는 것이죠. 옷이 길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옷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이 모양이 찢을 열자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 벌의 옷이 널려 있는데 한 벌의 옷이 찢겨서 소매는 여기 있고 바지는 저기 있고 다른 부위는 저쪽에 널려 있는 그 모양이 찢을 열자인 것이죠. 무단벌이 찢어서 여기저기 널려 있는 그
모양을 표현한 글자가 찢을 열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4분 5열이 있죠. 4분 5열은 네 갈래로 나뉘고 5갈래로 찢어진다는 뜻으로서 이리저리 갈기갈기 찢어짐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균열이나 분열이라고 할 때도 찢을 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맑을 열자입니다. 맑을 열자는 맑다는 뜻이 있죠. 맑다라는 것은 잡스럽고 탁한 것이 섞이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맑을 열자는 물수변에 벌릴 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흐르는 물이지요. 벌릴 열자는 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을 열자는 물이 벌린 게 맑은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게 줄지어서 유유히 흐르는 물은 맑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줄지어가며 유유히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이런 물은 맑은 것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이 탁할 리가 없는 것이죠. 길게 줄지어서 유유히 흐르는 물이 맑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의 원리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열양세시기가 있습니다. 열양세시기는 책의 이름인 것인데 조선 순조 때 김미순이 지은 책입니다. 한양, 즉 서울의 연중 행사를 기록한 책이지요. 또 열양이 있습니다. 열양은 한양을 달리 이루는 말입니다. 또 열수도 있죠. 열수는 한강을 다르게 이루는 말이죠. 구태여 나눠본다면 한강과 열수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열수는 맑은 물이라는 뜻이고 한강은 흙탕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 한강이 정비되기 이전에 여의도 마포나루까지는 바닷물이 올라왔던 것이죠. 밀물 때 마포나루까지 서해물이 올라왔던 것이죠. 거기까지는 한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류에서 여의나루, 마포나루까지는 열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립열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찰열자입니다. 찰열자는 차다는 뜻도 있고 차갑다는 뜻이 있죠. 이 찰열자는 얼음빙 부스의 벌릴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얼음빙자는 얼음을 의미하죠. 얼음물입니다. 또 벌릴열자는 벌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찰열자는 얼음이 벌리면 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처마 밑에 길게 늘어진 고드름은 차다는 그런 뜻입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처마 밑에 이렇게 고드름이 열리게 됩니다. 처마 밑으로 길게 늘어서서 고드름이 열리죠. 이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찰열자입니다. 고드름이 바로 얼음인 것이죠. 이 얼음이 벌려 있으면 차다는 그런 뜻입니다. 처마 밑에 길게 늘어선 고드름은 차다는 그런 뜻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열피음강 상옥휴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음지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뜻으로서 지금은 어려워도 좋은 시절이 온다는 속담이지요. 또 청열이라고 할 때나 열천이라 할 때도 찰열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청열은 맑고 차다는 뜻입니다. 열천은 차가운 샘물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세트 한자 580강으로서 벌릴 열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